전체 제곱이네. 이거는 제곱하면 없어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B로 나와. 절대값 마이너스 B 절대값. 자, 하겠습니다. 녹화하니까.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인데 탐구 방법, 연역 탐구, 기납 탐구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시험에 보세요. 아, 선생님은 여기 과학 수업은 이 모의고사까지 염두에 둬서 니들이 이제 이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뭐 넌 두 개고 넌 세 개 하나니까 넌 거의 뭐 선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겸사겸사 해서 수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알았죠? 수업도 뭐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 좀 풀겠지만 자 봅시다. 요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랑 귀납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시험 문제 나와요. 알겠죠? 근데 보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내신은 내용을 갖고 나오겠지만은 저기 보세요. 내신은 그냥 내용이죠. 내용을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를 암기하는 게 용어 암기. 예, 뭐 독립변이니 종속변이니 이런 용어를 좀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능은요. 예, 모의고사죠. 그냥 수능. 예. 수능은 이게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역이든 또는 귀납에 얘가 나와요. 실험으로 나와. 실험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독립변이니 뭐냐, 종속변이니 뭐냐 뭐 이런 걸 해갖고 니들이 알아내면 돼.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실험 해석. 근데 이게 그럼 선생님 뭐가 나올지 모르네요. 맞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특히 진짜 실제로 수능에 나온다면은 얘네들은 당연히 수능 출제위원이 기존에 있던 실험 문제를 쓸 수도 있지만 거의 안 쓰겠지. 2달 동안 합숙해서 만드는데 새로운 실험 문제를 만들겠죠. 그죠? 하지만 새로운 실험 문제,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이 들어갈수록 문제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답은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는 뭐 양을 보면 알겠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지, 그리? 자, 봅시다. 귀납적 탐구. 자연에서 얻은 현상,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 후 결론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귀납은 이거야. 자연 현상을 연구를 해. 분석해. 그리고 종합해. 그리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가셨습니까? 아이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쉬운 예로 합시다. 자, 벌 있죠, 벌. 처음엔 몰랐는데 이거 누군가가 이거를 알아냈을 때, 벌들이 꽃 위에 앉네. 벌들이 꽃 위에 앉네. 벌들이 그럼 꽃 위에 앉네. 저기 다 꽃 위에 앉는 거야. 아, 별들이 꽃 위에 앉는데?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갖고 판단을 하게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자연 현상을 보고 결론을 내는 거지. 자, 그거 보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 탐구 방법 3번에 줄 준 거죠. 3번에. 그 2번에 거기 맨 끝에 줄 준 거나. 다그차 2번은. 이게 저 내신까지 감안할게, 내신.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자,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거야. 줄거나. 귀납적 탐구 방법은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가설 설정은 좀 이따가 연역적 탐구 방법을 배우면 알게 됩니다. 풀고 있어? 답 매겼니? 매겨요? 아니 좀 몇 개 풀면 매기고 해. 자, 그 다음에 탐구 방법 거기 줄 보세요. 관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곧 사실입니다. 자, 됐죠? 끝난 거예요.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시험에는 아까 그 내신은 아까 그 줄근 거 그거가 이제 좀 내신에서 이제 뭐 기억 니은 뒤에 있고 뭐 귀납적 특징, 연역적 특징 했는데 이게 연역적 특징 고르라고 했는데 얘가 들어가면 이건 귀납적 특징이니까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내신, 오케이. 근데
이 귀납은 이거야. 자연현상을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걸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아니 뭐 봤는데 저 별이 별이 저 꼬세가네. 뭐 그냥 가나? 어쩌면 뭐 저기 또 딴 데 가봤는데 또 다른 벌이 또 다른 곳에 가. 그럼 이제 거의 확실한 거잖아, 맞지? 그래갖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거기 기납적 탐구 관정, 거기 줄 동그라미에나 자연현상 관찰. 그 다음에 그 아래 관찰 주제 선정. 그 옆에 줄 좀 보세요. 자연현상이나 사물을 관찰하다 궁금증 갖게 되는 겁니다. 뭐를 갖는다고요? 궁금증. 그리고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합니다. 관찰 방법과 실험 방법 등의 절차를 고안하고요. 그리고 관찰을 수행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아래 관찰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됐죠? 다 했어? 그러니까 이거 야 봐봐. 그냥 관찰해서 결론 내는 거야.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관찰해서 결론 내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어요, 우리? 뭐 실험 정도면 제가 왜 꽃으로 갈까 벌들이? 그러면서 뭐 꿀 같은 거 있잖아요, 꿀. 그 꽃에 꿀이 있으니까 꿀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벌들이 이제 꿀로 다 오잖아. 그러면 이제 뭐 관찰해서 벌들이 꽃에 꿀 따러 이렇게 가는구나. 실험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얘는 실험이 없어. 알았지? 이건 그냥 간단한 거고 실제로는. 자, 그 오른쪽에 보면 예를 볼게. 봐. 이거 줄 긋지 마. 이거 그냥 이해하는 거야. 갈라파고스 굴도 여러 섬에 서식하는 핀칫의 부리가 모양과 크기가 다른 걸로 이게 부리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네. 왜 그 부리, 그 이제 두 번째, 왜 부리 모양하고 크기가 다르지? 그래서 이제 핀칫을 채집하여 부리 모양을 그리고 부리 크기를 측정한 거야. 오케이?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현상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림 그리고 측정. 그래서 관찰 결과를 분석하여 먹이에 따라 핀칫 부리 모양과 크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야. 교리됐어? 얘는 사실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모의고사 수능에도 안 나올 거고.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자, 줄겁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인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가설이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방법이야.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가설이 옳고 그른지 검증하는 거야. 다 되는 얘기에 다음 거. 됐죠? 실험 방법은 줄 안 그어도 돼요. 실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설 설정해서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됐나요? 됐어? 유리? 수연이 됐어? 네. 에이,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었어. 야, 봐봐. 이따 예를 들어서 해줄게. 자, 오른쪽에 관찰합니다. 예를 볼게. 예를 봐. 관찰의 예. 오래 방치한 닭 콜레라균을 오래 방치한 닭과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였어요. 이해가니? 그러니까 뭐냐면 콜레라균 있죠? 그거를 이제 미리 접종한 닭이 나중에 콜레라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 인식합니다. 백신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설정한 거야. 탄저병 백신을 양에게 주사하면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해갔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탐구, 설계 및 수행. 이제 실제로 이제 실험하는 거야. 건강한 양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 집단에는 실험군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고 다른 집단 대조군에는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후 두 집단 모두 탄저균에 노출시킵니다. 조작 변인,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종속 변인, 탄저병 발병 여부, 통제 변인, 탄저균 주사 양의 종류와 건강 상태 사육 중. 이제 이걸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근데 결론을 먼저 볼게.
결과 분석.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양은 모두 건강하고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양은 죽거나 죽어가고 있고 결과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죠. 됐죠? 지금 얘기한 우리 독감 주사 맞았어? 너 맞았어? 야 독감 주사 맞으면 안 힘들어? 네. 그래 난 무서워서 힘든데 몸이 힘들더라고 독감균을 조금 집어넣는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자 여기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독립변인이 뭔지 배웁니다. 독립변인 용어를 외우셔야 돼. 교리 집중. 자 얘는 독립변인은 이거야.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야. 영향을 주는 변인입니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야. 이 독립변인은 다시 두 개로 나눠. 조작변인. 조작변인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조작시키는 변인이야. 의도적으로 조작시키는 변인이 조작변인이고 그리고 통제변인. 통제변인은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변인을 얘기하는 거야. 통제변인. 그러니까 얘는 바꾸는 거고 얘는 유지시키는 거야. 이해갔어?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봐봐. 야 가설을 이걸 세웠어. 선생님 봐봐 그래야. 가설을 얘를 세웠어. 오케이? 그러면 요 가설에 대한 것만 조작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시켜야지만 이 가설에 대한 변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되는 거잖아. 근데 가설을 세웠는데 얘도 조작했는데 다른 애도 조작을 한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 때문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요번에 그 인터넷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임상실험 있잖아요. 신약을 개발하면 임상실험을 하거든. 근데 임상실험이 1차 임상실험, 2차 임상실험 5분 있다 갈게. 쉬어. 3차 임상실험을 하는데 어떤 회사가 3차 임상실험을 했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임상 실패가 됐어. 왜 실패한지 아니? 결과가 되게 잘 나왔거든. 무슨 암 치료하는 약인데 결과가 되게 잘 나왔는데 임상이 실패했어. 왜 실패했냐? 그 임상 실험하는 약만 먹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 실험 3차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 진짜 암 환자들. 근데 암 환자들 중에 이거를 이제 통제 변인을 유지를 못 시킨 거야.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약만 먹어야지만은 암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환자들이 그 약도 먹으면서 다른 병원도 다 다닌 거야. 그러면 그게 약 때문인지 그 병원에 다녀서 된 건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조작 변이는 의도적으로 조작을 시켜주는 건 맞아. 근데 정확하게 가설에 해당하는 애만 조작을 시켜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통제를 시켜줘야 돼. 이해갔니?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대조군이라는 애가 나와. 대조군은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집단이야.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집단이고 실험군은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집단이야. 이것도 맞아. 뭐냐면 실험 결과를 이게 대조군은 그냥 원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그 통제 변인 쪽에 가까운 거지. 그지? 실험 변인은 조작 변인 쪽에 가까운 거야.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양을 갖고 이제 한 거를 다시 한번 읽을게. 여기 몇 번이지? 탐구 설계 및 실행에 나오는데 자, 봐. 양이 두 집단입니다. 근데 자, 첫 번째 건강한 양입니다. 건강한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누는 겁니다. 알았죠? 예? 둘 다 건강해야 돼. 일단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건강한 양은 조작이야, 통제야? 얘는
통제 변인이 되는 거지. 맞아요?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의 집단에는 여기에는 이제 뭐야? 탄저병? 탄저병 예방 접종하고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야 그냥. 평상시 그대로입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거. 탄저병 예방 접종하고 평상시에 그대로잖아. 맞지? 그 다음에는 그 외에는 전부 다 평상시와 뭐 해야 된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무조건. 요거 빼고는 다 평상시와 동일한 거야.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이 먹이고 아침, 점심 똑같이 나가서 운동시키고 같이 생활하는 거야. 물론 탄저병을 예방접종시킨 양이랑 예방접종시키지 않은 양은 구분을 해야겠지. 자, 선생님 보세요. 요거이, 자,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요거이 조작변인입니다. 얘가 조작변인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통제변인이고 얘가 통제변인이지. 맞지? 맞아요. 그리고 얘가 대조군이 되는 거야. 대조군. 실험 결과 비교하는 집단이 대조군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요? 실험군이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아까 내가 이제 그 임상실험, 암실험으로 예를 들게. 암실험이 그 약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일단은 통제군은 성립이 돼요. 왜냐면 그 약을 안 먹는 사람은 통제군이 되는 거겠지. 맞지? 그 약을 안 먹. 그러니까 근데 그런 암 환자들이 그 약을 안 먹는 암 환자들이 되게 많잖아. 맞지? 그러면 실제로 그건 좀 이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걔네 같은 경우에 통제군을 만들 필요가 없지. 왜? 보통은 그 암에 걸리면 보통 이제 그 약이 한 4기 말기쯤 그런 약을 하거든. 그러면 그 4기의 약이 됐으면 보통 그 사람들이 암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잖아요. 1년의 과정을. 맞지? 그럼 이제 요거만 조작변인만 잘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약만 먹이면 되는 건데. 맞지? 그 약을 빼놓고 평상시와 동일해야 되는데 요건 좀 다르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약만 먹어야 되는데 병원도 다니면서 다른 약까지 먹어버린 거야. 다른 약을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그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용어를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나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거야. 평상시와 동일하대. 양도 종류가 뭐 해야겠어요? 동일한 양이겠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요 상황에서 이제 탄저균의 이제 유출을 시키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야. 아. 실험군은 사는 거고 대조군은 다 죽은 거잖아. 맞지? 아, 그러면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둘이 알겠어? 요거 필기 좀 합시다. 여기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여기 있잖아. 있나요? 네. 아, 거기 그 네모칸, 빨간색으로 네모칸 좀 쳐주세요. 네모칸 좀 쳐주세요. 근데 내용 다 알아들었어? 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라니까. 혼자 먹었어. 이거 하나 더 듣고 오늘 수업 9시에 끝날 거니까. 조합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럼 이제 순열 조합, 합의 법칙, 고배 법칙, 고분 되지? 재윤이는 문제 많이 맞았어? 몇 개 잠시만요. 그거 틀린 건 내가 내일 해줄게. 예. 자, 여기 뒤에 넘기시면 20쪽에 연역이에요, 연역. 21쪽도 탐구활동이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연역이죠. 그죠? 제 귀납은 우리 내신에서나 기억니은 디귿 선택하려고 나올 수 있어.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에서는 다 이걸로 나올 거야. 그림과 같이 처리한 6개의 유리병 A에서 F에 동일한 종류의 사과를 넣어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거기 막이 없고 투명유리 망사천, 막이 없고 불투명 해갖고 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었네. 그지?
50마리 초파리를 준비해 유리병 A로부터 3m 되는 곳에서 날려보냅니다. 초파리를 날려보내고 1분이 지난 후 유리병 A로 모여든 초파리의 수를 세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 과정을 나머지 5개의 유리병 BF에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A에는 초파리가 42마리, B에는 3마리, C에는 39마리, D는 41마리, E는 2마리, F는 42마리.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보니까는 초파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이 실험을 통해 지지되는 가설은 초파리는 후각을 이용해 사과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지하는 거야. 오케이. 이게 왜 이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니들이 분석을 해야 돼. 귤이 그거 후각 그 데이터 보고 후각으로 찾는다는 거 이해가 귤이? 수연이 이해가? 이 데이터를 보고 가설이 초파리가 지금 후각으로 먹잇감을 찾는다라고 나왔잖아. 맞지? 이해가? 네. 두 번째 게 투명유리잖아. 투명유리는 이 사과 냄새가 통과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러니까는 어쨌거나 투명유리든 불투명유리든 개수가 3개, 2개지. 맞지? 근데 투명유리에 초파리가 안 가지. 사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맞지? 이 얘기는 시각이랑은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데이터 값이 똑같이 나오잖아. 불투명해도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개가 없는 거랑 망사천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냄새는 마개가 없어도 냄새는 통과하고 망사천 있더라도 냄새는 통과하잖아. 그지? 어이 다 했어? 아, 예. 퇴근? 나이스. 내일 도현이 끌고 잽싸게 같이 와. 예. 어? 니네? 9시에 끝낼게. 우리 선생님 오늘 좀 저기 정신이 없다. 자 어쨌거나 나 정리할게. 이거 정리 이거 알아서 읽으면 할 수 있겠죠, 그죠? 좀 저거 하나 얘기해줄까? 이게 그 여행 많이 다녀 집에서? 어디 가봤어? 우리나라도 괜찮고 외국도 괜찮고. 제주도로 음, 부산 음. 뭐 이런데. 많이 다녔네. 니는 뭐 내가 알지. 스페인? 더 있어요. 중국. 선생님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야. 이 여행을 다니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 맞지? 나 이번에 여행 못 갈 뻔했어. 중국을 가잖아? 못 갈 거 같은 건 중요한. 중국의 민족이 56개 민족이 있어. 중국에. 그 중에 한족이 제일 많아. 거의 대부분. 한족 하나 빼고는 55개의 민족 중에 우리 조선족 있죠? 조선족 그 만주 이런 데 살잖아. 걔네도 포함되고. 근데 그 요족이라는 민족이 있어. 요족. 이름이 요족이야. 요족. 대박인 게 뭔지 아냐? 얘네는 일을 여자가 해. 남자는 뭔데? 남자가 해 뭔데? 귤이 어때? 이런 데 가면 남자는 좋겠지. 일을 여자가 하니까. 이 요족 사람들이 그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이 매우 밝아요. 저기 뭐야, 삶의 질이 제일 높은 나라가, 되게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알아, 귤이? 그러니까 국민의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혹시 수연이 알아? 귤이 네팔 들어봤어? 네팔? 잘 사는 나라야, 못 사는 나라야, 귤이야? 그냥 조금 못 사는 나라예요. 되게 못 살진 않고 그냥 좀 못 사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행복 지수가 1등이래. 같은 이유야. 가진 건 없지만 뭐 한 거야?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선생님이 그러면서 생각한 건데 뭐냐면, 야 봐봐. 경제력이야. 우리 보통 이제 경제력으로 하잖아. 경제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행복 지수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돈이 있어야지 물건 사고 뭐 놀러 다니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선생님이 든 게 요번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거 봐봐.
경제력은 이렇게 올라갈 때 행복지수도 같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딱 요만큼, 이만큼이 사람마다 다르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인생이 딱 이렇게 될 것 같아. 둘이 이럴 것 같지 않아? 수연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둘이 알아들었어? 봐봐, 뭐냐면 예를 들게. 선생님이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 좀 과장을 해서 예를 들게. 자, 선생님이 여기가 이제 올 한 해는 되게 편했어요, 사는 게. 작년이랑. 왜냐면 인원수가 선생님이 그냥 의도적으로 15명 전후를 그냥 유지를 시켰어요. 그 뭐 애들 안 받고 그러면서 작년, 특히 균이는 있었으니까 작년, 재작년 해갖고 의도적으로 15명 전후로 애들을 유지를 시켰거든요. 되게 편하더라고, 사는 게. 그러다가 요새는 지금 20명이 넘어섰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이야. 20명이 넘어섰으니까 돈은 되게 많이 늘지만 30명이 넘다고 치자. 어? 그러면 돈 엄청 많이 벌면 같이 이만큼 행복해야 될 것 같잖아. 안 그래. 왜? 내가 힘드니까는 이제 행복지수가 뭐 하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지. 대신에 얘는 되게 큰 장점이 있어. 이거 이제 비교해서 얘기해 줄라. 이거는 무슨 장점이 있냐면 나의 경쟁력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나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는 거지. 왜냐면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내가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과정을 겪잖아. 이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 되게 행복하게 살거든. 다 같이 마을에 그 마을에 이게 있잖아. 이게 집단이 모여서 사는데 이 건물이 이제 1층, 2층으로 있는데 1층은 같은 마을에서 다 같이 거실로 쓴대. 이 얘기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이런 거잖아. 맞지? 근데 대박인 건 얘네는 1000년 전에도 모여 살았고 지금도 모여 살거든? 무슨 말이냐면 되게 행복해 사는 게 부족한 건 없지만 남는 것도 없을 거야. 딱 마침. 맞지? 근데 요거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삶이 단점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이런 삶은 발전이 없겠죠. 둘이 이해 갔어? 수연이 이해 갔어? 발전이 없을 거야. 맞아. 발전이 없어. 사람이 살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건 거의 맞는 거 같아. 예를 들어서 있잖아. 내가 계속 15명을 이거는 사실 내가 올해부터 올 초에 내가 뭐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난 올 초에 인원수를 늘리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 선생님이 20명까지 만들어 보겠다. 그 올 초에 목표였거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1년의 과정을 안 하고 15명을 유지를 시키잖아. 그러면 계속 유지되겠죠. 애들 안 받고 하면. 그럼 나는 어떨까? 되게 편하겠지. 그럼 내가 공부하고 물론 난 매일 공부하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여유 있게 공부할 거 아니야. 맞지? 이거지. 발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20명이 되니까 하다못해 오늘 수업도 내가 여행을 갔다가 오면서 내가 오늘 수업을 만약에 애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니까는 맞지? 내가 그날 올 사람 오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올지 안 올지 선생님 그러면 오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것도 머릿속으로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은 상승하겠지. 이게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나는 힘들어지겠지. 이렇게. 우리 규리는 여기서 살 거지? 규리 성격상. 그치? 수연이는 어때? 여기? 가보고 싶어 갈 때까지? 아니요. 그럼 다시. 여기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거거든. 선생님이 난 대통령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너는 역끝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예를 들게. 자 선생님이 이제 과외를 하잖아. 응? 그러면 과외를 하잖아. 1인 기업이지 맞지? 1인 기업이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잖아. 야 그러면은 내가 최대 최대 몇 명까지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야. 선생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6년째거든요. 내년 2월 되면 딱 만 6년 돼. 그러니까 대학 6년이지.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면 내년 2월 되면 그냥 7년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만 6년이지. 근데 선생님은 시작할 때 목표가 10명이었어요. 10명. 그래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도 남자고 욕심이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20명이 되고 20명이 넘으면서 아, 난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욕심, 대외적인 부분도 보이고 그렇잖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애들이 막 40명, 50명, 60명, 70명 되는데 난 열 몇 명이야. 아, 좀 쪽팔리지 않나? 수연이는 이런 거 하면 어떻게? 근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아? 규리는 끝까지 안 가고 한 요쯤에서 멈추겠지? 요 사이쯤 어딘가에? 그치? 근데 둘 다 잘못된 삶이 아닌 거예요. 맞죠? 규리는 여기서 멈추면 금전적으로 좀 여유는 줄어들겠지. 하지만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고,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돈은 되게 많이, 왜 통장에 잔고가 빵빵하겠지? 하지만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힘드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그러니까 나 옛날에는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몰랐어. 그냥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거야. 우리는 가진 만큼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딱 요만큼만 살자. 우리 집사람 이론이야. 집사람도 직장이 있고 나도 직장이 있는데 집사람도 이제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버니까 우리는 딱 그냥 요대로만 살자. 그리고 사실 선생님 집사람은 지금 학원생이 20명이 넘는지 몰라요. 20명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어. 왜냐면 집사람은 무조건 반대야. 20명이 넘으면 내가 몸이 힘들어하니까 반대야. 왜냐면 20명이 안 넘어도 솔직히 선생님은 20명이 안 넘어도 일반 사람들보다 돈을 되게 많이 버는 편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 남자가. 여자도 매 한 가지야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한번 해봤으면 내씨 진짜 최대 진짜 갈 때까지 갔다가 꼬꾸라지는 수는 있어도 거기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그지 규리야? 그런 생각은 없어? 굳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많으니까. 그래도 학원 얘기고 다른 걸 예를 들면 그래. 규리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어? 건축. 아, 그렇지. 그러면은 너 그거 건축 디자인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 4개 한다고 치자. 오케이? 근데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 와. 처음에는 막 1층, 2층 요런 거만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막 그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막 건축 디자인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은 없어? 딱히. 수연이는 어떨 것 같아? 나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 아니야? 너도 그냥 적당히? 네. 그거 했잖아 너 저번에. 이건 안 썼어. 저 끝난 거야. 왜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있다. 근데 그거야. 내가 딱 내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잖아. 그럼 나는 발전이 없을 수도 있다. 물론 만족하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은 계속 노력을 하거든. 맨날 아침에 나와서 공부하고 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되게 게을러지는 순간이 오겠지. 선생님 솔직히 그런 느낌도 좀 올해는 좀 받았거든 사실은. 올해는 내가 이거 한두 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십몇 년째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 있겠냐. 하지만 내 자신도 좀 나태해지. 그럼 나도 발전이 없겠지. 이 상태로 처음에 1년, 2년, 3년은 티가 안 나겠지. 그치? 근데 한 4년쯤 되면 이제 슬슬 까먹어 가겠지. 그리고 변하는 시대에 못 맞추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이 많은 분들이 학원가에서 조금 힘든 게 그런 거야.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대처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니네 잘 한번 이거랑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잘 판단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요점이에요? 뭔 여행을 갔다면서 요점이 뭔데요? 그러니까 내 얘기의 요점은 얘기했잖아.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면은 나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남자친구나 사귀어야겠다. 근데 나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면서 살면 당연히 소문 듣고 사람이 오겠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나는 뭐 해야 돼? 엄청나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럼 돈은 되게 많이 벌겠지. 하지만 반대로 내 몸은 더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힘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지금 몇 명인데요, 아버지?
한 명만 더 오면 저는 그 언니가 있는데. 지은이? 아 아닌가? 한 명만 더 오면 옛날 인원수 제일 많을 때랑 똑같아. 사실 저 언니랑 인사할까 봐 고민했는데 됐어. 안 했어. 자, 선생님 이거 문제 한 문제 풀고 이거 저기 해봅시다.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거는 내신 문제고요. 저희 수능 관련 문제는 저기 27조 9번 10번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하세요. 이거 녹화 안 끊을게요. 어차피 이거 27조 9번 10번 해보세요. 오늘 배운 거 수능 관련 문제니까 9번 10번 조리 빨리 풀어. 잘 듣고 계세요? 게임하노? 뭐요? 시 계산하는 것도 익숙해졌지? 네. 이따가 9시에 끝났잖아. 다 먹었니? 먹냐고 하나씩 드려야지. 차 어디다 세웠어? 알았어. 수현이 9번 몇 번 나왔냐? 5번이요. 5번. 10번은? 10번. 아직 안 했어? 말하지 마. 수현이 10번 했어? 아직이요. 일이야 사야 너 그렇게 체크하지 말라니까. 그만. 10번 했냐 수현이? 네. 몇 번? 2번이요. 2번. 규린 4번? 9번 할게요. 이게 5번 아니에요? 9번? 다 바꿨어? 아니 5번인데. 원래 5번이라고 했어? 응. 답이 여기 지금 3이 아왜 내 체크해 그래요? 이게 어떻게 3이에요? 3이잖아 이렇게 저 원래 이렇게 쓰는 거 몰라요 쌤? 예. 자, 가 세균 배양하던 중 세균 배양 접시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고 푸른 곰팡이 주변에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의문이 생겼어요. 푸른 곰팡이는 세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운 거고 동일한 조건에서 세균을 배양 중인 두 접시에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 넣고 다른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은 거는 이거죠. 지웠네. 뭡니까? 변인이죠. 아니 무슨 변인인지 헷갈린다. 네, 저기 조작 변인이고 근데 그 넣지 않는 건 통제 변인이고 맞죠?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에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하고 푸른 곰팡이를 결과적으로 이건 가설이 맞는 거지.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한다는 게 가설이잖아, 그치? 나 가설 설정 단계이다. 맞고 기억은 실험균이고 나는 대조균이고 맞죠? 네, 다 5번 맞습니다. 이래서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푸른 곰팡이균이 그 뭐더라? 나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
되게 유명한 건데 푸른 곰팡이군이. 아우 뭐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 뭐 페니실린인가? 뭐 그럴 거예요. 되게 유명한 거야. 10번 다음 지방의 소화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A 대조군 B, C, D 그리고 식용유 물질 그래서 뭐 영향 미치는 거네. 시약 X 뭐 세 방울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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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고 시약의 색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 측정했습니다. 근데 지방이 분해되면 시약의 색이 변하는 거야. A에 첨가하는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은 9mm다. 맞아요? 둘이? 맞아? 맞아요. 9mm 맞죠. 이 실험에서 종속 변이는 시약의 색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맞아요? 시간 측정하는 거니까. 그쵸? B와 C를 비교하면 B, C 어디야? B와 C를 비교하면 소화의 가가 지방의 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지방의 B와 C는 안 돼. 왜냐면 거기 지금 소화의 가가 지방 소화에 미치는지 영향을 알 수 있으려면 B와 C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되냐면 A와 B를 비교해야 됩니다. 알겠죠? 규리 이해 갔어? 수연이 이해 갔니? 규리는.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다시 자 보자. 규리야, 기억에 숫자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 없는 거.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수연이는 기억에 숫자 뭐 들어가는 것 같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엄따 이 뜻이, 그러니까 엄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맞지? 네. 자, 봅시다. 선생님 천천히 해줄게. 규리 아예 이거 문제 본문 이해 안 가지? 아니요. 이것까진 가는데 이거 뒤가 쌤이 방금 말한 건 뭐라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다시 할게. 봐. 10번 다시 볼게요. 보세요. 소화에 거의 줄좀 많아. 가와 나는 지방의 소화에 영향을 미친대. 가설이야. 가나 모두 지방의 소화에 영향을 뭐한대? 미친대. 자, 4개의 시험관에 A에서 D에 4개의 시험관 AD의 표와 같이 물질을 처리했습니다. A, B, C, D는 시험관 4개에 A, B, C, D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그러면 4개의 시험관에는 첫 번째 시험관에는 A 대조군 그러니까 A는 원래 있는 그대로죠. 맞아요? 예, 원래 있는 그대로야. 그리고 B, C, D는 다 뭐씩 식용유를 다 몇 미리씩 넣은 거야? 3미리씩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증류수 얘 3mm 3mm 넣고 얘는 안 넣고 그 다음에 소화액은 3mm 넣고 B하고 D에는 3mm를 넣었지. 소화액 맞아? C에는 안 넣었지. 그지? 그 다음에 소화액 나는 어디에 넣었어? B에는 넣고 B에는 안 넣고 C, D에는 3mm씩 넣었지. 맞아요? 그래서 시약의 색이 뭐 하는데 변하는데 걸리는 걸 알아보는 거잖아. 맞아? 유리됐어? 그러면 그 기억에는 야 소화액이 뭐예요? 규리야 소화액이 뭐야? 지방의 소화를 어쩌거나 이 소화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방의 소화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갖고 판단하는 거잖아. 잠깐만 나도 갑자기 헷갈려졌다. 잠깐만 이거 A에 첨가하지 않고. A는
3mm, 3mm? 삼삼? 오 잠깐만 이거 선생님 헷갈린다.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종속편이 그렇지. 일단은 디귿은 무조건 틀렸어. 왠지 아니? 규리야? 디귿 BC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봐봐. BC를 비교하면 안 되는 게 소화행 나가 B에는 안 들어가고 C에 들어갔잖아. 맞지? 그럼 이게 가 때문인지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가 때문인지 나 때문인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컴살리티나 이런. 그러면은 간단하게 그럼 그림상으로 비교를 하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A, B를 비교하는 게 낫겠지. A는 대조군이니까 맞지? 원래 그냥 대조군 맞지? 그럼 B는 지금 3mm를 첨가한 상태니까 소화액을 맞지?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살짝 왜 기억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 선생님 저 기억에 이게 요거 선생님 좀 고민을 해볼게요. 선생님 기억이 3mm 들어갈 것 같은데? 요거는 선생님 조금 요건 고민을 좀 해볼게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니네는 지금 기억에 거기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딱 보면 그래 보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선생님 계속 지금 헷갈리는 게 기억에는 식용유를 나 기억에도 3mm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넣죠 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좀 더 분석을 해보고 얘기해드릴게요. 어쨌거나 기억, 니은, 디귿에서 디귿은 무조건 틀린 게 확실한 겁니다. 맞죠? 됐죠? 네, 넘기시고. 요거 숙제 우리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거 수능 1등급 문제는 숙제 아니고요. 나중에 그거 할 거고 그래서 숙제 10번 답이 뭐예요? 탑 4번은 맞았어요. 둘 다 잘 맞췄어요. 22, 23 숙제입니다. 22, 23. 22, 23 숙제. 22, 23. 됐어요? 됐죠? 네. 네, 좋습니다. 내일까지예요? 아니에요. 내일 아마 수학하게 될 거니까